반갑습니다. 기본에 충실하고 상식을 실천하는 라이언라인 나가그룹에서 사업하고 있는 예뻐서 적이 많은 사업가 최혜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도 안 떨려요, 지금. 네, 하나도 안 떨리고요. 먼저 이렇게 큰 무대에 이렇게 중요한 강의에 강의자로 세워주신 조기철 사장님과 여러 리더장님들께 먼저 감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강의를 믿어주신 건지 아니면 오해하신 건지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요. 믿어주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준비한 내용을 회장님들께 열심히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요. 포인트 리더의 이해와 포지셔닝이라고 하는 다소 좀 생소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올해 들어 처음 들어보는 단어들이 나올 거예요. 2015년 이제는 컬처다라는 랑연의 새로운 모토 아래 저희 랑연그룹의 수장이신 조규철 사장님께서 포인트 리더라고 하는 새로운 키워드를 주셨어요. 맞죠, 사장님들? 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거는 주신 이 키워드를 우리가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고 이걸 어떻게 사업으로 접목을 시켜야 되는지가 가장 급선무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함께 사장님들이 해보실 거는요. 포인트 리더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먼저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이 포인트 리더를 사업에 어떻게 활용을 해서 어떻게 성과를 낼지 저와 함께 하나하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포인트 리더를 통한 성과를 넘어서서 그 모든 과정들이 또 우리 랑연그룹의 새로운 문화가 되어서 계승이 되고 정착이 되고 좋은 문화를 이어나갈 수 있게끔 우리 모두가 어떻게 사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겹거나 졸리지 않게 제가 하겠습니다. 겁먹지 마시고 많이 웃으시면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진은 제 스폰서예요. 제 스폰서 포샵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엄청 길어 보이죠? 실제로 그렇진 않습니다. 두 사람 다 포인트 리더라서 포인트 리더 사진을 넣어봤고요. 네,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구성을 해봤습니다. 언제 들어도 언제 얘기해도 질리지 않고 재밌는 제 마이스토리가 있어요, 회장님들. 들으시는 분들 굉장히 좋아하시고 하는 저는 굉장히 괴로운데 저희 마이스토리와 저희 뉴스케일 만남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포인트 리더란 무엇인가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좀 도와드리고 싶고 그리고 포인트 리더의 필요성 그리고 마지막 포인트 리더를 내가 어떻게 활용하는지 포인트 리더 사용 방법 요즘에 너 사용법이라는 노래 아시나요? 역시 아시네요. 포인트 리더 활용과 코업이라고 하면 긴밀한 어떤 협업, 업무 협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조금 특이한 20대를 보냈어요, 회장님들. 늘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하면 오늘도 특히 그 오프닝 때 그 스폰서님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되게 앞에 앉아서 되게 찔렸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저는 이제 21살 지금으로부터 어언 15년 전이에요. 제 나이가 여기서 나오죠. 15년 전에 대학교 2학년 때 가장 친했던, 가장 존경했고 굉장히 좋아했던 대학 선배를 통해서 네트워크를 경험을 했습니다. 경험을 해서 대학교 2학년 나이에 굉장히 그 호기심 어린 그 눈빛과 그리고 마음으로 가서 네트워크 회사에서 사업 설명을 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사업 설명을 듣고 1시간 만에 그냥 난 이걸 해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게 저의 장래희망은 방송인이었고 기자였고 그걸 위해 막 준비를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딱 들어오는 순간 이거는 사람인데 어떻게 이걸 안 하지? 라는 생각이 들 만큼 그 회사가 지금 저희 뉴스킨하고 비교를 하면 정말 비교도 안 될 만큼 굉장히 작고 영세한 회사였지만 분위기가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일단 제 나이 또래의 대학생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사장님들 대학생 네트워크 다단계 하시면 되게 이렇게 지방에서 저기 산골에서 올라왔을 것 같은 되게 지금 막 지저분하고 막 마르고 막 이런 분들이 모여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시잖아요. TV에서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았고요. 뭐 어떤 외모면 외모, 그리고 뭐 학벌이면 학벌, 그리고 뭐 여러 가지로 너무나 함께하고 싶고 같이 하고 싶은 말 그대로 문화가 너무나 좋았던 그 회사에 저는 정말 한두 시간 만에 몰입이 돼요. 그래서 21살 나이에 이 일을 보고 와, 네트워크 마케팅이란 게 이렇게 혁신적인 일이구나. 그럼 난 이걸 안 할 이유가 없겠네. 나 어차피 대학생이고 잠깐 경험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저는 이 일을 시작을 하게 돼요. 그리고
시작을 했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내가 아는 모든 인맥, 초중고, 대학교, 유치원, 뭐 동네 모든 친구, 친인척을 다 불러요. 부르고 저는 이 안에서 21살에 시작한 일을 21살에 성공을 했어요. 그러니까 성공이라는 게 우리 뉴스키드로 치면 한 다이아몬드 직급 정도까지 21살 나이에 오르게 됐고요. 그리고 22살 나이에 우리 직급으로 치면 블루 다이아몬드가 됐어요. 근데 그래서 이렇게 어린 나이에 나름대로 꿈이랍시고 이렇게 나름대로 내 의식주를 만들어가면서 20대 초중반을 보냈고요. 저는 이게 제 삶에서 영원할 줄 알았고 그냥 호기심에 재밌겠다라고 시작했던 일이 저는 6년을 했어요. 왜 그랬냐면 너무 재밌었고 너무 함께한 사람들이 좋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너무나 많은 것들을 얻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네? 어떻게 됐냐면 아까 조 처장님이 그 닭발, 오리발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시스템이었어요.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뭐 여러 시스템이 있는 것도 몰랐고 그냥 그런 일인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좋은 일을 누군가에게 소개하고 제안하는 일이구나 정도의 심플한 일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게 시스템이 어떤 폐해가 있고 장기간을 거듭하면 그게 어떤 뭐 단점이 있고 이런 거를 전혀 모른 채 전 시작을 했어요. 저와 제 친구들은. 결국은 회사가 3년, 4년, 5년을 거듭하면서 점점점 쇠퇴하기 시작을 했고요. 결국에 문을 닫기 시작했어요. 문을 닫고 결국에는 영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결국 실패를 한 거예요. 처음에 제가 이 일을 시작을 할 때 저희 부모님 굉장히 좋아했을까요? 저희 가족들이 굉장히 싫어했겠죠. 정말 반대를 많이 하셨고 그리고 정말 굉장히 심하게 뜯어 말리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험을 쌓겠다. 나는 내가 갈 길 가겠다라고 하면서 그 반대를 극복하고 했던 일이 결국엔 실패와 좌절과 절망으로 저한테 온 거예요. 제 인생에 굉장히 상처였어요. 왜냐면 그래 그 당시에 네가 선택이 잘못됐던 거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저한테 상처였고 제 인생이 굉장히 흑역사였던 것 같아요. 이렇게 실패하고 좌절하고 절망을 했고 결국엔 이렇게 집을 다 비워주고 이사를 하게 됐고요. 차도 팔고요. 걔도 아프더라고요. 참 희한하더라고요. 얘가 아프더라고요. 이사하던 날. 모든 걸 다 잃고 저는 이제 6년 만에 집으로 돌아오고 다시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고 하고요. 이때 결심했던 게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뭐 어린 나이도 아니고 많은 나이도 아니지만 20대 중반 후반에 달려가면서 아 내가 20대 초반에 아무것도 모르고 무지한 상태로 뭔가 돈과 성공에 눈이 멀었었구나. 다시는 그런 걸 쫓지 말아야겠다. 내가 그걸 너무 쫓았고 그걸 너무 좋아했었구나. 난 다시는 그런 삶을 살지 말아야지 하는 생각을 굉장히 강하게 해요. 그리고 원래 꿈을 찾아서 돌아갑니다. 그리고 여러 방송사와 그리고 여러 언론사를 점점 시험 보다가 결국에 한국경제신문이라는 경제지에 기자로 입사를 하게 됐고요. 그리고 기자 생활 한 1년 반 정도 후에는 우여곡절 끝에 HR 컨설턴트로서 대기업들을 교육하는 대기업 임직원들을 교육하는 컨설턴트로 또 일을 하게 돼요. 이게 저의 두 번째, 세 번째 잡이에요. 근데 원래부터 방송인 언론인이 꿈이었기 때문에 입사를 할 때 굉장히 많은 희망을 품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어쨌건 내가 까먹은 시간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안에서 반드시 점프업 하리라는 마음으로 남자들과 막 경쟁을 하면서 굉장히 타이트한 직장 생활을 보냈어요. 근데 대부분 아실 수도 있겠지만 이 두 직업 둘 다 만만한 직업은 아니에요. 일단 24시간 대기조입니다. 정말 주말도 없고요. 물론 주말이 있긴 하지만 큰 사건이 터지면 무조건 나와야 되고 집에 가다가도 뭐 국장이 부르거나 위에서 호출을 하면 다시 돌아와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 내 어떤 그 규격화되고 규칙화된 내 사생활을 가질 수가 없는 특징이 있어요. 근데 뭐 이런 거는 이런 것쯤이야 라고 생각을 했고 알고 있었으니까 괜찮았는데 중요한 건 무한야근. 우리 뉴스킨 사업하면서 저는 출장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지금은 부산 가고 거제도 가고 막 이런 거를 지금은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때는 이 야근과 출장이 참 너무 싫었던 것 같아요. 너무 힘들고 피곤하고 왜냐면 육체적으로 너무 힘드니까. 그리고 아시겠지만 술을 굉장히 많이 먹게 돼요. 소맥의 여신이라고 불릴 만큼 음주량이 굉장히 늘게 되면서 결국엔 제가 굉장히 마른 놈이었거든요. 지금보다 굉장히 더 마른 몸이었는데 이 마른 몸이 54kg까지 찌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 안에 있는 남자가 막 나오는 거예요. 나는 되게
예쁜 걸 좋아하고 나도 꾸미는 거 좋아하고 애교도 있고 난 여자인데 내 안에 그 여자가 없어지고 자꾸 내 안에 남자가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남자들과 함께 있는 조직이다 보니까 남자가 나오고 기가 세지고 눈빛이 강해지고 막 누굴 보면 막 의심하고 막 이런 성향이 굉장히 강해지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아프기 시작을 해요. 머리부터 발까지 안 아픈 데가 없었고 막 이 뇌가 아픈 기분, 막 뼈가 아픈 기분, 막 이런 이 코어가 아픈 기분들을 저 20대 때 막 느끼면서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건강한 사람이 일단 주변에 없었어요. 나 건강해, 난 되게 튼튼한 것 같아 라고 하는 사람이 일단 제 주변에 없었던 것 같아요. 끼리끼리라고 하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이제 이 일을 하면서 돈은 악한 자일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했어요. 대한민국 사회에서 돈을 많이 버는 건 악한 사람이 하는 거고 양심과 도덕과 선의가 없는 사람만이 이 자리에 오를 수 있다라는 나름대로의 어떤 이상한 뭔가 어떤 사상이 생기기 시작을 해요. 그도 그럴 것이 이제 회사에서 한참 이제 2009년도부터 2010년 삼성전자의 어떤 반도체 사업이 막 뜰 때 매출과 영업 실적이 정말 굉장히 급성장할 때 이제 이거를 취재를 하는데 저희 개인적으로 이런 게 있어요. 아이폰이 처음 나오고 그리고 갤럭시 원이 처음 나왔을 때 저희 회사는 한 번도 아이폰 기사를 써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어떠한 기자도. 왜냐하면 삼성이 저희 광고주기 때문에 그리고 굉장히 큰 광고주였기 때문에 아이폰을 홍보하는 기사를 저희는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보도자료 베껴서 쓰는 수준의 기사였고 아이폰 홍보하거나 뭐 아니면 뭐 애플을 뭐 굉장히 칭송하거나 이런 기사조차도 굉장히 데스크에서 많이 나갔었어요. 더 그런 게 뭐였냐면 이렇게 실적이 막 올라가고 있을 때 제가 놀라운 걸 발견해요. 저희 선배와 함께 이렇게 매출 실적이 올라가고 삼성전자가 전 세계적으로 정말 대기업으로서 다국적 기업으로 막 성장을 하고 있는 그 찰나 그 시기에 그 이면에 기흥 반도체 사업부 그 공장 생산 라인에서 일하고 있는 그 직원들, 생산 직원들이 그곳에서 일을 하면서 이렇게 많은 사망과 그리고 많은 질병을 얻어간다는 얘기를 저희가 듣게 돼요. 근데 회사에서는 이것만 강조를 하고 이 부분은 자꾸 숨기게끔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광고주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을 현장에서 굉장히 많이 접하게 되면서 대기업이 중소기업이나 어떤 작은 기업에 대한 어떤 불공정 거래라든지 아니면 어떤 그 강한 사람이 약자를 괴롭히는 모습 이런 것들을 눈으로 현장에서 많이 보게 되면서 아, 부자는 이렇게야만 될 수 있는 거구나라는 종지부를 딱 찍게 돼요. 그래서 부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이나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사람이나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 절대로 가까이 두지 말아야지. 그런 사람들은 나쁜 사람이야 라는 그런 생각을 굉장히 강하게 갖고 있던 찰나에 저한테 과거에 함께 네트워크를 했었던 제 4대 다운라인이었던 전지현 사장님이 연락이 옵니다. 연락이 와서 뉴스킨을 한대요. 언니 나 뉴스킨을 해. 그래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너는 그걸 또 하고 싶니? 첫 마디가 그거였고 스폰서가 저랑 함께 그 일을 해서 정말 힘들었던 걸 나도 아는데 또 네트워크를 한다는 게 저는 정말 신기했어요. 대단하다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떻게 또 할 수 있을까? 근데 우리가 했던 거랑 달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했던 첫 마디가 뭐였냐면 야 이마나 맞박이나 뭐가 달라 이런 얘기를 제가 처음에 했었어요. 그랬더니 정말 달라 언니 진짜 달라라고 얘기하는데 뭐가 다른지 전 정말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래 네가 뉴스키를 하니까 내 제품 좋은 거 아니까 전화 내가 제품을 써줄게. 대신 난 사업을 하진 않을 거야 라고 제가 전현 사장님의 사업 제의를 정말 완강하게 1년 8개월을 거부를 했어요. 근데 이게 사업 제의를 하다 보면 강약이 있잖아요, 사장님들. 어떨 때는 막 강하게 전달하다가 텀을 두고 약하게 전달하다가 어느 때는 또 막 강하게 전달하다가 어느 때는 이래야 되는데 정말 제 스폰서는 늘 한결같이 적극적으로 저한테 대시를 했어요. 적극적으로. O형이거든요. 적극적으로 대시를 하고 제가 있는 곳 어디든 오고요. 제가 가는 곳 어디든 와서 제품을 얘기하고 할바님을 얘기하고 제가 화장품 딴 거 쓰고 잔소리하고 막 이런 저한테 계속 위스키 사업 하자. 제가 나중에 정말 욕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난 하기 싫은데 얘가 점점 빠져가니까 답답했죠. 그렇게 이 사람의 마음을 모른 상태로 1년 반을 저는 진짜 무슨 사회 부적자처럼 거부를 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럴 이유도 없는데 알아보지도 않고 그냥 네트워크한 이유 하나만으로 그냥 마치 사회 부적자처럼 스폰서의 제의를 그냥 귀를 닫아버리는 그랬던 것 같아요. 되게 제가 미웠을 거예요. 미운 짓도 많이 했고 저를 세미나에 한 10번 정도 초대를 했대요. 전 한 번도 기억이 안 나요. 저를 초대하는 게. 그리고 늘 오라고 했는데 오기 전에 나 못 갈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했대는데 전 정말 한 번도 기억이 안 나요. 넌 날 초대하지 않았다.
초대했다 이렇게 맨날 막 얘기하고 하는데 어쨌건 이렇게 전달을 받고요. 만나면 막 이러는 거예요. 제게 굉장히 지금 너무 웃긴 사례들이 많은데 제가 렌즈를 올리면 눈이 되게 건조하거든요. 그래서 좋아 나 눈이 너무 아픈 것 같아. 그러면 언니 인앤서를 한번 넣어봐 이러면서 제 눈에 인앤서를 넣으면 인앤서 수분이니까 좋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래 알았어. 인앤서를 넣고 정말 그냥 절규할 뻔했어요. 저희 너무 아픈 거예요. 진짜 너무 셨죠 선생님들. 물론 넣고 나면 시원해요. 근데 그 넣는 순간 나는 얘 다시는 보지 말겠다 생각이 들고 나 머리가 너무 아픈 것 같아. 두통이 막 이런 티그리를 막 11씩 주는 거예요 저한테. 저는 지금 그렇게 매니아도 아닌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점점 빠져가는 우리 지연이를 어떡하지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결정적으로 제가 마음에 와닿고 이 일이 확 들어온 건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갖고 있던 그 고정관념과 나름대로 아집과 생각과 내 통꼬집들을 어느 한 방에 그냥 깨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섣불리 얘기할 수 있는 회사가 아니고 이 회사가 사람으로 치면 뭐 하나 털어도 털 게 없는 너무 선비 같고 도덕적이고 결벽증 있는 그런 사람이구나라는 거를 알기까지 저는 1년 8개월 걸린 것 같아요. 그렇게 세미나를 들었던 이유도 그냥 면을 살려주려고. 그래 한 번은 가서 들어봐야지. 그렇게 들었던 세미나에서 느낀 게 바로 이거였어요. 내가 지금까지 이 경제적 시간적 자유랑 이 정의와 선의는 함께 갈 수 없는 가치라고 내가 굳건히 믿어왔는데 이 회사는 이게 함께 있는 거예요. 이게 공존을 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신기했어요. 근데 이거를 딱 알아듣는 순간 진짜 몸이 이렇게 반쪽으로 갈라지는 것 같았어요. 지원아 어떻게 네트워크 회사가 이래? 어떻게 기업이라는 곳이 이윤을 추구하는 곳인데 어떻게 회사가 이럴 수가 있어? 난 믿기지가 않아. 너 나한테 왜 이거 얘기 안 했어? 그랬더니 수없이 얘기를 했대요 저한테. 저는 듣지를 못했던 거죠. 이거를 딱 받아들이는 순간 전 진짜 몸이요 홍해바다 갈라지는 것 같았고 21살에 그 네트워크를 처음 경험했을 때 그 설렘과 떨림이 똑같이 오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이걸 해야겠구나. 아니 거꾸로 내가 이 일을 안 할 이유가 없더라고요. 내가 아무리 따지고 생각해서 하지 말아야지 해도 안 해야 될 이유를 거꾸로 못 찾겠더라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사업을 1년 6개월, 7, 8개월 만에 그래 나 한번 해볼게 라고 결심을 하고 직장을 그만두고 뉴스킨을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2013년 1월에 이그제큐티브를 달성했고요. 그리고 2014년 4월 달에 루비가 됐고 2014년 6월 달에 에메랄드가 되고 2014년 9월 달에 다이아몬드가 되고 현재 5월 BD를 진행 중입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회장님들. 그러니까 사업을 결정하고 알아보는데 너무나 긴 시간을 소요했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마 여기 굉장히 많으신 분이 사장님들 계시지만 저만큼 길게 빡세게 정말 한결같이 일을 이렇게 부정하는 사람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떤 고객을 만나거나 가망 사업자를 만나도 부정하는 거를 설득시킬 자신은 너무나 있어요. 왜냐면 내가 다 해본 부정이기 때문에 누구든 나에게 부정을 하면 그 부정을 내가 설득시킬 수 있다는 자신이 있을 만큼 굉장히 긴 겸정을 해서 사업을 해야겠다 결심한 순간부터는 굉장히 앞만 보고 달렸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지금 현재 사업을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저는 포인트 리더라는 이 새로운 직함을 달고 현재 2015년을 맞이해서 라이언의 좋은 문화를 만들어가는 하나의 일원이 돼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포인트 리더란 무엇인가 선생님들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선생님들? 시작! 소비자 및 사업자 네트워크의 기반을 가진 상위 라인의 선 경험자. 사장님들 상위 라인의 선 경험자 좀 떠오르시는 분이 계시죠? 머릿속에. 네. 나는 아직 없는 소비자 그룹과 나는 아직 없는 사업자 그룹의 기반을 이미 다진 선 경험자래요. 그 다음 읽어볼까요? 성과를 위한 올바른 방향과 실질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조직 내 핵심적인 리더. 방향과 방법을 제시하는 조직 내 핵심적인 리더. 떠오르시는 분 계신가요? 계신가요? 네. 이 둘을 의미하는데 결국 사장님들이 이 포인트 리더를 통해 얻으셔야 될 것들은 뭐냐면요. 함축하면 이거예요. 포인트 리더는 나의 리크루팅 조력자인 것 동시에 그리고 시스템 안내자이다 라는 걸 머리에 두시면 됩니다. 나의 포인트 리더. 포인트 리더라고 하면 P는 대략 루비 이상 정도의 리더 사장님이실 거고요.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리크루팅하거나 이 사업을 보여주고 싶을 때 나와 함께 리크루팅을 해주시는 분, 그리고 리크루팅 후에 내가 지금 참여하고 있는 이 시스템의 안내와 안착을 함께 도와주시는 분이라고 사장님들 머릿속에 그냥 각인시키시면 되실 것 같아요. 나의 포인트 리더는 나에게 이런 것들을 해주는 사람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볼게요. 나의 포인트 리더는 리크루팅을 어떻게 도와주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비즈니스에 대한 호기심을 촉발한다. 내가 사업을 전달하고자 하는 내 가망 고객이나 사업자는 저를 보고 뉴스킨을 판단을 해요. 저랑 여기 장료 사장님이랑 다른 사람이잖아요. 제가 전달하는 사업보다 장료 사장님이 전달하시는 사업이 훨씬 더 크고 멋져 보일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아직 그 길을 가지 못했으니까. 그럼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하시는 이그제큐티브 사장님들은 아직 아무것도 해보신 게 없고 이뤄보신 게 없어요. 아직도 아무것도 해본 게 없고 이뤄보지 못한 사람이 나에게 이 일을 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럼 상식적으로 사람은 그게 막 반가울까요? 오케이 막 이렇게 나올까요? 그러진 않겠죠. 내가 가보지 않은 길을 이 사람도 가보지 않으니까 함께 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사업에 대한 부담이 생기고, 그리고 내가 이 사업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용기를 내기가 쉽지 않겠지만, 거꾸로 이 사업을 먼저 해서 결과를 받고 뭔가 비전을 갖고 있는 사람이 사업을 똑같이 얘기한다고 한다면 충분히 이 일에 대해서 알아볼 만한 가치는 있겠다까지 나올 수가 있겠죠. 그게 바로 호기심 촉발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나와 이 사람의 어떤 관계는 주관적인 관계지만 제3자, 내 포인트 리더와 내 리크루팅 대상자와의 관계는 객관적인 관계예요. 아주 솔직히 얘기하면 내 포인트 리더는 내 리크루팅 대상자에게 사장님이 이 사업 안 하셔서 저는 상관없어요 라는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저도 그 말 많이 하거든요. 상관 왜 없어요? 있거든요. 상관 있거든요. 근데 하죠. 솔직히 뭐 누구누구 씨가 이거 안 하셔도요, 저는 크게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라는 얘기를 해요. 왜냐면 우린 모르는 사람이었고 이 사람이 아니어도 나는 예비 파트너나 대상자들이 앞으로 쭉 올 거고 생겨날 거니까. 3자의 입장에서 사업을 객관적으로 얘기해 줄 수 있고, 선 경험자로서 아까 얘기했던 이 사업자가 얘기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넓은 시야로 사업을 보여줄 수 있고 제공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결정과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 일반 이그제큐티브 사업자 나 혼자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용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리크루팅의 사장님들 포인트 리더를 잘 활용하셔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안내예요. 비즈니스 동행자, 조력자로 인식을 한다. 자, 내가 사업을 결정하고 이제 사업을 한번 해보기로 했어. 내 파트너가, 일 파트너가. 그럼 이제 뭔가를 실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뭐 내가 6000GV를 쳐서 사업자를 통과하고 그 과정에 뭐 대본을 하고 그 과정에 시스템에 합류를 하고 리더스쿨에 나오고 랠리를 오고 이런 모든 이 사람이 해야 할 여러 가지 어떤 다음 스텝에 대해서 앞으로 할 일에 대해서 내가 앞으로 할 일을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나한테 이 일을 보여준 이 사람이랑 내가 이 일을 결정한 때 나의 어떤 결정을 뚫어냈던 내 리더랑 내가 함께 하는구나 라는 거를 나는 인식을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업을 같이 하는데 우리 둘이 하는 게 아니라 그때 뵀던 우리의 리더가 함께 할 거야. 이 사람이 이제는 나의 비즈니스 조력자고 동행자구나라는 거를 인식시켜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고, 다음 스텝에 대한 이해, 그리고 시스템에 대한 인식, 왜 내가 시스템에 참여해야 되고 여기에 안착해야 되고 여기에 나와야 하는지에 대해서 충분하게 포인트 리더와 함께 이 부분을 안내하는 부분, 이게 바로 또 포인트 리더의 역할이자 사장님들이 포인트 리더를 통해 받아내셔야 될 부분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볼게요. 사장님들 많이 알고 계신 호일러의 법칙 아실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정보 전달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제3자나 전문가에 의하여 전달하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다. 아마 다 알고 계신 내용이고 여러 교재, 책에, 네트워크 마케팅 관련된 책에 많이 나오는 얘기일 겁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내가 아닌 제3자나 전문가에 의해서 객관적인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라는 게 바로 호일러의 법칙이고요. 이게 리크루팅의 가장 큰 기본이 될 수 있겠죠. 자, 결국 제가 요즘 되게 많이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후케와 후킹해. 사장님 오늘 후킹하세요. 오늘 꼭 후킹 성공하세요 라는 얘기 되게 많이 하는데, 이 훅이 뭐냐면 그냥 말 그대로 훅이에요. 뭔가 느낌이 어때요 사장님들? 서희 사장님 오늘 훅했어? 막 이러는데 걸고 가다 걸다라는 뜻이에요. 갈바닉으로 이 사람에게 제품 체험을 통해서 막 드라마틱한 막 특징이가 나오고 너무 좋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거 뭐 돈도 벌어요?
라는 질문이 나오면 사장님들은 갈바닉이라는 도구로 훅을 하실 거예요. 언니 제가 이렇게 언니가 광고해 주셨으니까요. 언니가 우리 회사는 광고를 안 해요. 광고 안 하고 광고하시는 분에게 직접 광고비를 드려요. 그래서 언니가 언니 엄마나 친구나 누구 저희 소개시켜 주시면 뭐 얼마 안 되지만 언니한테 광고비를 제가 좀 챙겨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 어머 진짜요? 얼마나? 그분은 5% 마진, 5% 회원 보상에 어때요? 되신 거예요. 이렇게 뭔가 누군가를 훅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과 요소가 저희는 굉장히 많은데 이 훅 할 수 있는 요소에 포인트 리더를 넣자는 거예요. 포인트 리더, 나의 포인트 리더. 그럼 어떻게 넣는지 한번 볼게요. 결국 훅을 통해서 리크루팅을 하는 건데 처음에 어때요? 포인트 리더를 모르니까 이 사람은 나의 포인트 리더를 티업을 하시겠죠. 티업을. 사장님들 밖에 나가는 사장님들 리더를 어떻게 티업하세요? 아마 그게 내 포인트 리더다라고 사장님들이 인식하지 못하셔서 그렇지 사장님들 이미 사업을 하시면서 나의 상위 업라인을 나의 상위 스폰서를 누군가에게 티업하셨을 거예요. 저도 하고 있고 다 하고 계실 거예요. 근데 그 대상을 정확하게 하고 내가 이분을 어떻게 티업할 건지를 정확하게 생각을 하고 구체적으로 체계적으로 내가 정말 효과적인 전략으로 가자는 거죠. 그러면 티업을 하면 결국 티업이라는 건 이런 것 같아요, 사람들. 저는 제품 티업을 잘한다는 건 결국 뭔 얘기를 했던 이 사람이 성분은 아무것도 모르고 뭐 이 안에 뭐가 들어갔는지 뭐 효과 아무것도 몰라도 뭔가 얘기했는데 나 저 갈바닉 쓰고 싶네 라는 느낌이 들면 이 사람은 티업을 잘한 거고요. 뭐 네트워크 사업이 어떤 건지는 모르겠고 막 복잡하고 되게 막 잘 이해는 안 되지만 지금 이 사람이 하고 있는 네트워크 사업 지금 잠깐 들어봤더니 이거 좀 약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라고 한다면 정말 티업 잘하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똑같이 포인트 리더의 티업은 이거예요. 만나고 싶다. 내 가망 사업자, 예비 사업자에게 사장님들이 포인트 리더를 얘기했을 때 진짜 나도 그냥 보고 싶다. 나도 그 형님 한번 만나보고 싶다. 술 한잔 한번 해보고 싶다. 마인드 진짜 멋지다. 그런 사람 옆에 있어서 좋겠다. 라는 얘기를 드러내실 수 있다고 한다면 사장님들 티업을 잘하신 건데 결국 포인트 리더는 만나고 싶다예요. 만나고 싶다. 그 사람 한번 만나고 싶다. 그리고 조금 더 가면 나도 이 사람과 함께하고 싶다. 라는 느낌을 줄 수 있고 결국 이걸 가지고 사장님들이 사업을 전개하시고 성과를 낸다고 한다면 이 자체가 또 하나의 문화가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만나고 싶고 또 어떻게 하면 나도 이 사람과 함께하고 싶다라는 티업이 될 수 있고 어떻게 하는 게 포인트 리더의 정확한은 아니지만 매력 있는 티업이 될 수 있는지를 한번 하나하나 보도록 할게요. 티업을 할 때는 티업 이유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티업 자료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결국 티업 멘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누군가에게 내 포인트 리더를 보여주고 싶고 이 포인트 리더와 함께 너도 우리 이런 그룹에서 정말 재밌게 행복하게 즐겁게 우리 돈과 시간을 잘 누리면서 같이 한번 성공해보자. 결국은 하고 싶은 얘기가 이건데 이 얘기를 하면서 내가 너에게 이 사람을 굳이 내가 너에게 이 사람을 지금 얘기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사장님들? 저는 이 이유를 얘기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왜 지금 이 순간 내가 너한테 이 사람을 얘기하는지 이건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제 스폰서가 전전 사장님이시니까 전 밖에 나가서 누군가에게 제 스폰서를 얘기를 하겠죠. 얘기를 할 때 내가 왜 나보다 더 한참 어린 이 동생을 또 뭐 제가 리크루팅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저보다 더 언니일 수도 있거든요. 그럼 나이가 6살, 8살 차이 날 수도 있어요. 한참 어린 동생을 왜 언니한테 얘기하냐면 이 친구가 이렇다? 라는 사장님들만의 어떤 멘트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게 뭔지는 조금 이따 더 자세히 보기로 하고 내가 왜 이 사람을 소개하는지를 반드시 상대방에게 가슴 깊이 와닿게 설명하실 수 있어야 되고 티업 자료는 아마 그룹별로 포인트 동영상을 만드는 과업이 내려와서 그룹별로 아마 지금 만들어져 있거나 만들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동영상 내는 혹은 코팅된 페이퍼, 책받침처럼 생긴 코팅된 페이퍼도 좋고 왜냐면 그 스마트 디바이스가 없으신 분들,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 그런 게 좀 힘드신 분들은 그냥 바인더에 끼울 수 있는 코팅된 종이에 물론 사진도 있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멘트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 종이 내지는 페이퍼를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서 이제 티업 멘트가 나오는데 이게 또 이유랑 같이 연관이 돼요. 저는 생각하기에 제가 가장 듣기에 매력이 있는 이 사람 진짜 궁금하고 그 사람 지금 내 친구 옆에 있다는 그 리더, 그 포인트 리더라는 사람
그 언니, 그 형, 나도 한번 만나보고 싶다라는 느낌이 거꾸로 제가 확 드는 게 뭘까 생각해봤더니만 저는 제가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제 스폰서가 조규철 이사장님을 저한테 2천만 장자라고 표현을 했고 티멜리트라고 표현을 했고 전 세계 뭐 최고의 마케터라고 표현했을 때 저는 정말 그게 와닿지 않았어요. 실제로. 그게 뭐지가 되게 높은 사람이고 뭐 되게 꼭대기에 있으신 분인가 보다. 엄청 돈 많이 버시겠네. 능력 있으신가 보다. 그냥 이 정도면 끝이지 그 사람한테 그 이상의 어떤 호감이나 매력이 가진 않고 되게 궁금하다. 지원아 그 사람 누군지 되게 궁금하다. 보고 싶다. 이런 얘기는 안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언니 아마 만나보면 언니 진짜 되게 좋아할걸?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연상이 언니 만나보면 정말 정말 좋아할걸. 왜? 뭔가 결이 같아. 뭐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을 존경하고 좋아하는 어떤 이유, 사례, 뭐 관점, 인간적인 느낌 이런 것들을 저한테 얘기를 하니까 그때는 아 그래? 그렇게 위치도 있고 그렇게 막 있으신 분들이 그렇게 겸손하고 진짜 그렇게 막 평범한 사람 같아? 그러니까 반전, 내가 느끼지 못한 반전 인간적인 매력을 저한테 막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님 사장님을 처음 봤어요, 제가 그룹 미팅 때. 제가 오락가락 할 때. 처음 제가 첫 그룹 미팅 때 뛰쳐나갔거든요. 너무 막 듣기 싫어가지고 첫 그룹 미팅 때 뵀는데 그때 이사님 사장님을 보고 나서 되게 저는 신선했어요. 저분이 2천만 장자고 이 뉴스킨 코리아 시장의 점유율이 상당히 높으신 그런 분이라고 하는데 그분 웃음소리나 말투나 옷이나 이런 것들이 내 스폰서가 얘기했던 그게 뭔지를 알게 된 거예요. 아 되게 인간적으로 되게 멋있는 분이시구나. 그냥 어디서나 밖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분들이 아니구나 라는 거를 느끼면서 저는 굉장히 크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 좋아하는 이유나 사례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때 나한테 이런 말씀 해주시더라. 내가 이런 걸 고민하고 있는데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 또 하나는 면이 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제 스토리가 얘기를 해드리자면 제가 이제 사업을 할랑말랑 하고 있을 때 제 스폰서가 루비가 되고 뭐 힘들었나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너무 사업이 힘들어서 이사님 사장님을 찾아가서 이제 저 너무 힘든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했더니 그냥 제 스폰서는 그때 아 나한테 그냥 열심히 하라고 하시겠지. 왜냐면 내가 6대니까 내가 열심히 하셔서 많이 버시니까 나한테 그냥 열심히 하라고 하실 거야. 라고 하고 이제 별 생각 없이 면담 들어갔는데 거기서 이사님 사장님이 자신의 자신도 까먹었던 그 돌아가신 분들까지 이름을 다 기억하시면서 돌돌 쭉 그리시더니 접으시더니 사장님의 행복한 사업이 뭐예요? 라고 반문을 하시더래요. 사장님의 행복한 사업을 하세요 라는 얘기를 저한테 제가 막 이제 사업을 할까봐 고민할 때 저한테 얘기 주더라고요. 나 이럴 때 진짜 깜짝 놀랐다. 아 정말 와 정말 나 그때부터 좀 마음이 달라진 것 같아 라는 얘기를 저한테 하는데 그때 뭔가 제 마음으로 뭔가 이렇게 훅이 왔던 것 같아요. 그런 티업. 내가 인간적으로 좋아하는, 존경하는 이유, 경험, 사례, 관점을 얘기해 주시는 게 가장 좋은 티업이지 않을까, 멘트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럼 티업을 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간단해요. 사장님은 리더가 아니니까. 내가 티업을 잘해야 되고 티업 멘트를 준비해야 되고 누가 들어도 내 티업이 되게 매력 있어야 되고 내 얘기를 들으면 오고 싶고 만나고 싶게끔 결국은 내가 그렇게 말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건데 그거는 준비를 하셔야 되고 스크립트도 써보셔야 되고 회사님들이 스스로 생각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일단 난 리더가 아니니까 내가 보여줄 수 있는 사업이 크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보여주는 사업보다 분명한 건 내 포인트 리더가 보여주는 사업이 훨씬 더 클 거고요. 그리고 내가 보여준 뉴스킨보다 내 포인트 리더가 보여준 사업이 훨씬 더 이 사람에게는 비전 있게 다가올 거예요. 왜냐면 사람은 누구나 안심할 수 있는 뉴스킨을 하고 싶어요. 안심할 수 있는 뉴스킨. 내가 이걸 해서 잘못되진 않을까? 내가 이걸 해서 잘할 수 있을까? 굉장히 걱정하고 고민하고 그리고 망설이고 용기를 못 내는데 근데 누구나 다 내가 좀 더 사업을 했을 때 뭔가 마음을 좀 걸칠 수 있고 마음을 놓을 수 있는 뉴스킨을 하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내가 제공해 줄 수 없기 때문에 내 포인트 리더가 나를 대신해서 나를 통해서 제공해 주는 거다라는 걸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가 내게 사업적 인간적으로 미친 영향에 대해서 사장님들이 티업을 하신다고 한다면 이건 또 충분한 와인 뉴스킨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역시도 누군가에게 사업을 전달을 하고 얘기를 할 때 나의 구성원과 내 스폰서와 나의 리더 그리고 나의 어떤 상위 업라인들을 얘기하면서 그들이 나에게 사업적으로 또 인간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쳤고 내가 그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받았고 그래서 내가 생각이 어떻게 바뀌었고 내가 삶을 살아가는 태도나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바뀌었고 내가 나를 성장한 것 같고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면서 그러면 다시 한번 내가 왜 리스킹을 하는지에 대해서 상대방이 간절하게 간곡하게 진심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 어떤 소스인 것 같아요. 기업의 이유 네 가지 하나를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라인에서 지금 저희 팀에서 하고 있는 포인트 동영상을 한번 볼게요. 일단 첫 번째 동영상은 제 스폰서인 전전사장님의 티어 동영상이에요. 한번 보고 얘기를 나눠볼게요. 어떠세요, 사장님들? 네? 만나고 싶어요? 여기 있는데.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되게 평범한 어린 소녀가 평범하게 인생을 살아오다가 어느 날 갑자기 만난 위스키를 통해서 성장하고 또 변하는 그런 스토리가 되게 감명 깊고 약간 그
그 뭐죠? 인간 시대인가요? 요즘 그 프로그램 있나요, 사장님들? 그 약간 그런 느낌, 그러니까 그렇게 비련하다는 게 아니라, 비련하고 뭐 슬픈 게 아니라 그런 그 휴머니즘을 굉장히 자극하는 그런 스토리인 것 같아요. 아, 그러면 나도 평범하고 작은 나지만 이 분처럼, 이 리더 사장님처럼 나도 이 안에서 합류가 되고 나도 이 안에 사업을 하게 되면 저렇게 나도 변화할 수 있는 거야. 실제로 저희 파트너들은 저를 보면서 사업에 들어와서 속았다는 느낌이 든대요. 이렇게 힘든 건지 몰랐대요. 근데 전준 사장님 사업을 보면서 그래도 할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한대요. 실제로 저희 팀원들이 하는 얘기예요. 뭔가 현실성 있고 나도 될 수 있을 것 같고 평범한 나도 뭔가 될 수 있을 것 같은 희망과 가능성이 보이는 그런 동영상인 것 같아요. 실제로 이 동영상은 저희 리더사님께서 굉장히 칭찬을 많이 받았고 굉장히 또 사업적으로도 잘 쓰여지고 있는 동영상입니다. 다음 걸 한번 볼게요. 사진이 되게 많이 깨지네요. 이게 사실 이 동영상이 이거 만드는 데 오래 걸렸거든요. 저희 파트너들이 오늘 제가 해낸다 그래가지고 오늘 아침까지 이 동영상을 만들었는데 지금 이게 완성본은 아니에요. 그래서 중간 사진도 막 깨지고 이게 카스가 어디에 올렸던 사진을 그대로 이렇게 쓰면 이게 깨지더라고요. 참고하세요, 사장님들. 근데 이걸 만드는 너무 고생을 해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포인트 리더라 미안합니다 라고 사과를 했어요. 너무 고생을 하길래 이 두 가지 이제 영상을 가지고 저희는 활용을 하고 있어요. 어쨌건 이 두 영상을 보고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주로 저희는 이제 저희 또래들이나 혹은 저희보다 나이가 어린 분들이 많이 오시는 편이세요. 근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 언니랑 한번 얘기해 보고 싶어 라고 훅을 할 수 있는 정도 그렇게 좀 화질이 좀 안 좋고 하지만 좀 보면 그리고 또 이제 사업자가 또 충분한 어필을 하고 얘기를 한다면 한번 만나보고 싶어 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취업 영상이지 않을까. 어떤 사장님 맞나요? 전면 수정해야 될까요? 아마 사장님 그룹에도 그 취업 동영상이 굉장히 많고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훌륭한 동영상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하나 포인트는 뭐냐면 그 동영상을 어차피 만드시는 분들은 그룹 내 조직원들이실 거예요. 그 리더가 만드는 게 아니라 그 밑에 이제 아래 계신 사장님들 파트너분들이 만드실 텐데 이런 질의 퀄리티에 그렇게 신경을 쓰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사장님들이 그냥 전달력이 있고 메시지가 있고
그냥 되게 밝다, 재밌다, 궁금하다, 가고 싶다, 만나고 싶다는 느낌이 중요한 거지. 화질이나 뭐 아니면 그 플레이어의 어떤 그 질이나 아니면 뭐 코딩이나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건 아니라고 얘들이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티업 동영상을 가지고 다니면서 나 이런 사람과 함께 사업을 하고 있는데 너무 행복하고 너무 즐겁다. 너 한번 같이 한번 만나보지 않을래? 라는 것이 마치 제품 한번 써보지 않을래요? 뉴스킨 아세요? 뉴스킨 제품 굉장히 좋은데 한번 써보실래요? 데모 한번 받아보실래요? 뉴스킨 사업 정말 괜찮은데 한번 사업 설명 한번 들어보실래요? 라는 것처럼 똑같이 사장님들이 우리 사업을 티업할 수 있고 리크루팅의 어떤 하나의 후킹으로 쓸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어떤 문화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지금 또 우리 그룹의 모토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포인트 리더 티업을 할 때 티업 멘트를 좀 얘기를 해볼게요. 아마 아시는 사장님들 다 아실 텐데 초기 사업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넣어봤어요. 먼저 티업 멘트를 할 때 먼저 나와야 될 것은 아까도 말했지만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하거나 존경하는 이유, 관점, 경험, 내 사례. 이건 어떻게 보면 일적인 면, 사업적인 면을 배제하고는 아니지만 일적인 면, 사업적인 면, 이 사람의 어떤 일적인 능력, 이분의 사업적인 타이틀 이런 것보다 먼저 돼야 될 것이 내가 이 사람을 인간적으로 존경하고 좋아하는 이유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게 결국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열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고 그 부분을 사장님들이 한번 캐치를 해보세요. 내가 내 위에 상위 리더, 사장님들이 머릿속에 지금 그리고 있는 포인터 리더가 있을 거예요. 그 분을 내가 일단 존경하고 좋아하는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존경하고 좋아하시나요? 대답수는 되게 작은데요? 존경하고 좋아하시나요? 존경하고 좋아 안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네. 저 손 들었는데? 아니에요? 존경하거나 좋아하는 이유가 다 있을 거예요, 사장님들. 그냥 나보다 먼저 사업을 해보신 선 경험자이기 때문에 또 당연히 너무나 존경하고 좋아하는 분이지만 유독 내가 이분을 인간적으로 더 좋아하는 그 이유가 있을 거예요. 없다면 그건 사장님들 뭔가 잘못된 거고요. 뭔가 내가 만들고 찾고자 한다면 충분히 그거는 끌어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생각을 해보지 않았고 내가 한 번도 고민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분명히 그거를 내가 찾아서 하나의 이렇게 예쁘게 포장하시는 게 사장님들이 할 일인 것 같아요. 내가 이걸 어떻게 예쁘게 전달할 것인가. 내가 어떠한 사례를, 어떠한 예를, 어떠한 일을 내가 이 사람에게 예쁘게 전달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사장님들 각각 모두가 한 분씩 각각 서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문제인 것 같고 반드시 실행을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내가 내 포인트 리더를 왜 존경하고 왜 좋아하는지 밖에 나가서 난 어떤 말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선생님이 준비해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한 거 생각하고요. 그리고 후는 그 다음이 포인트 리더의 현재 핀이나 타이틀, 이 사람의 어떤 일적인 능력, 이 안에서 어떤 지위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것들이 이런 선이 깔리면 후가 들어왔을 때 훨씬 더 그 사람이 높아 보이고 그 사람의 얘기가 더 귀 기울여지고 그 사람의 얘기가 더 나한테 설득력 있게 다가올 수 있겠죠. 그리고 주는 이 부분을 굉장히 이제 조규 선생님께서 강조를 하셨는데 강의 초대를 하실 때 저희도 이제 독사로 강의장에 초대를 굉장히 많이 해요. 초대를 많이 해서 객관적인 사회 비전을 보여주기 위해서 정말 쟁쟁한 그 리더 선생님들이 강의하실 때마다 막 새벽 2시 밤 11시부터 티켓팅하고 줄 서서 강의를 초대를 하는데 아마 사람들이 다 해오셨을 거예요. 초대를 하는데 중요한 건 강의에 초대를 할 때, 그러니까 이 상대방을 초대를 할 때 이 강의에 초대하는 거는 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강의는 네가 나를 오늘 만나서 우리의 포인트 리더와 함께 만남의 미팅을 하는 게 주고 그 만남의 미팅을 갖고 그 전에 혹은 그 후에 잠깐 나랑 같이 세미나도 한번 듣자. 가 올바른 초대 티업이라는 거예요. 강의가 너무너무 중요하고 강의자가 이런 분이고 강의하시는 그 강의자가 이런 분인데 내가 너무 존경하고 이거 대단한 분이시고 팀 엘리트고 막 얘기를 하고 그리고 끝나고 잠깐 내 위에 상위 스폰서 인사할 거야 라는 건 옳지 못한 티업이다. 거꾸로 나한테 진짜 일생일대 나는 너무너무 소중한 나의 스폰서를 오늘 만나는데 이분 오늘 가서 나랑 같이 만나보자. 너 정말 좋을 거야. 만나보는데 그 만난 전후에 아마 잠깐 강의도 있을 텐데 이 강의도 참 좋아. 강의 한번 들으면서 만나보자 라고 무엇이 주가 돼야 되는지 정확하게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의 초대가 주가 아니라 포인트 리더의 만남이 주가 되는 티업을 하셔야 된다는 걸 한번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졸리신가요?
졸리실까요? 저희 사장님들 우리 한번 기지개 한번 펼까요? 제가 오늘 옷을 너무 꽉 끼는 걸 입어가지고 지금 토할 것 같아요, 저는. 진짜 저 아까 처음부터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힐은 12cm고요. 토할 것 같아요. 여기 다 부서질 것 같아요. 자크를 내리고 왔거든요. 그래서 죽을 것 같아요, 사장님들. 자, 한번 스트레칭 하실 때 박수 한번 쳐주세요. 저는 죽을 것 같아요. 팔을 이렇게 옆으로 저 따라서 이게 안 돼요, 지금 옷 때문에. 당겨주시고 반대편 팔을 왼쪽으로 하셨으면 고개는 쭉 당겨주세요. 네. 앞에 계신 분들 어깨 좀 줄여드릴까요? 우리 사장님들 되게 좋으시겠어요. 자, 목도 한번 사이드. 목도. 네, 옆뒤 사람이 마음에 안 드시는 분들은 이번 기회에 감정을 표출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좀 잠이 달아나시나요? 네, 그럼 한 번 더 가겠습니다. 이제 거의 다 마무리가 돼 가고요. 자, 그렇게 해서 티업을 했고 동영상도 보여줬고 내가 티업의 요령도 알았고 방법도 알았고 상대방이 오케이 했고 그리고 나의 포인트 리더와 함께 만남을 잡았어요. 그리고 만나게 됐습니다. 포인트 리더와의 만남. 실제로 사장님들 이거를 얼마나 굉장히 속된 말로 목숨을 거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희는 이 포인트 리더와의 만남에 굉장히 우선순위를 굉장히 많이 둬요. 정말 목숨을 걸어요. 저부터 만나주시는 분인데요. 저 2번으로 봐주시면 안 돼요? 그날 초대자 많은데 저 잠깐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팀원분들도 이게 중요한 걸 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게 결국 주라는 걸 사장님들이 인식하셨으면 좋겠어요. 강의를 듣는 건 두고 이게 주다라는 거를 사장님들이 바로 아셨으면 좋겠고 결국 만났는데 저는 되게 많이 봤어요. 어떤 걸 많이 봤냐면요. 이런 거예요. 내가 있고 사업자가 있고 여기 초대자가 있으면 원래는 정상적이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는 이 사업자가 이 자기 초대자에게 자기의 포인트 리더를 티업을 하고 온 거잖아요. 티업을 하고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거꾸로 이 사업자가 저한테 포인트 리더에게 자기 가망 사업자를 티업을 하는 거예요. 사장님, 진짜 이 사람 정말 잘할 사람이거든요. 해보신 적 있으시죠? 정말 이 사람 잘할 사람이고요. 이 사람 진짜 주변에 사람들 진짜 많고 대단한 사람이고요. 이 사람 진짜 우리 팀에 오면 정말 대박칠 사람이에요. 라고 거꾸로 포인트 리더에게 자신의 예비 파트너 내지는 초대자를 티업을 하시고 그리고 정작 초대자에게는 포인트 리더에 대한 티업을 적게 하시는 경우를 좀 많이 봤어요. 그런 티업과 그런 관계로 이루어진 이 세 명의 만남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갈 수가 없어요, 선생님들. 없습니다. 그걸 제가 일단 그림으로 한번 보여드릴 건데 먼저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를 너무 급진하게 해도 사람이 좀 부담스러워요. 근데 기본적으로 나와 내 초대자와 내 리더가 만난 자리에서 딱 만나면 사장님 시간 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하며 제가 정말 잊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멘트 정도는 기본으로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근데 이것마저도 안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이 멘트를 하는 건 보내라는 게 아니라요. 문자로 하시라는 게 아니라요. 내 초대자가 있는 앞에서 내 리더에게 감사합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멘트가 되게 기본인데 이걸 놓치시는 분도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뭐 물이나 저는 반드시 물 혹은 뭐 음료수, 펜, 뭐 종이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준비를
하고 이건 기본적인 예우라고 생각하거든요. 제 파트너 중에 이런 걸 정말 잘하는 사장님이 있어요. 이 부분이 정말 뛰어난 우리 서혜진 사장님이라고 자기의 뭐 초대자나 자기 친구나 누구를 저와 연결시켜줄 때 정말 어떻게 되게 각을 딱 잡아서 각서 정말 이렇게 그 자리에서 제가 막 너무 그 기분 좋게 이 사람과 만날 수 있게끔 서로 취업도 굉장히 잘해주고 잘 브릿지 역할을 해주는 분인 것 같아요. 이 시간과 자기에 감사를 하고 필요에 따라서 이런 음료수 펜 등도 내가 미리 준비해 놓는 그런 정도의 에티켓이신 것 같아요. 는 필요하다. 그리고 초대자에게 먼저 나의 포인트 리더를 소개하는 게 예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초대자에게 먼저 내가 그때 말씀드렸던 우리 스폰서님이야, 우리 사장님이야, 내가 정말 존경하고 좋아하는 그분이셔 라고 먼저 얘기를 하고 또 포인트 리더에게 이것도 센스예요.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이렇게 많이 봤는데 이 사람이, 이 초대자가 고민을 할 수 있어요. 뉴스킨 사업을 정말 하고 싶은데 결정적으로 이 사업을 고민한 수가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초대자의 니즈라고 하는데 이 니즈를 뒤에서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실제로 사장님, 제가 정말 같이 사업하고 싶은 이 언니가요, 요즘 집 상황이 이렇고 아이가 이런 문제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어요 라는 거를 우리는 뒤에서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분 입에서 실은 제가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여건 때문에 지금 당장 너무 하고 싶은데 조금 고민이 됩니다라는 얘기를 본인 입으로 본인이 하기가 힘들 거예요. 나에게, 저에게. 자기한테 이 일을 보여준 자기 그 사업자에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오늘 처음 본 그 리더한테는 제가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정말 이 일 하고 싶은데 이런 게 고민이 걱정이 된다는 얘기를 세세하게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낯설기 때문에. 그 문을 열어주는 게 바로 저는 사업자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실은 사장님, 저희 언니가요 정말 뉴스킨 사업을 하고 싶어 하는데 언니 내가 그냥 잠깐 우리 회사님께 얘기할게 이러면서 얘기할게. 이 사람의 고민이 뭔지에 대해서 먼저 오픈을 해주고 착 터주는 그런 센스가 필요해요. 그러면 내가 알았던 거라도 오픈하고 대화할 수가 있잖아요. 까놓고 대화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프로필과 고민 등 니즈를 포인트 리더에게 오픈해주고 이렇게 딱 창을 열어주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오히려 이 초대자는 조금 더 마음을 열 수 있겠죠. 그래서 좀 쉽게 얘기할 수 있겠죠. 내가 먼저 얘기가 좀 그랬는데 얘가 먼저 말을 꺼내니까 얘기할 수 있겠구나 라는 심리가 들거든요.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초대자와 포인트 리더와 사업자 간의 관계에서 지켜져야 될 것들, 언페어 어드밴티지라고 해서 이미 이 구도 자체가 불공정 이점이 있는 그런 구도라고 해요. 불공정 이점. unfair advantage에서 이미 포인트 리더와 사업자 2대1의 만남은 이 자체만으로도 포인트 리더 사업자에게 더 좋은 효과를 불러일으키니까 이 구도 자체가 벌써 공정하지 못한 이점을 갖고 있는, 그렇게 갖고 시작하는 그런 관계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포인트 리더는 이 자리에서 알아야 될 게 초대자의 아까 얘기했던 프로필, 그리고 니즈 파악, 이 사람이 지금 원하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사전에 얘기를 듣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직접 이 초대자의 입에서 그 얘기를 드러내는 것도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은데, 이 초대자의 입에서 그런 것들을 드러내기까지는 이 사업자의 역할이 굉장히 크겠죠. 얘기해봐. 우리 사장님한테 얘기해도 돼. 언니가 얘기해도 돼. 언니가 좀 고민하다고 생각하는 거 한번 말씀드려봐. 아마 해결책을 주실 수 있을 거야. 나의 브릿지 역할을 해주시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포인트 리더는 사업 설명을 하겠죠. 제품 설명, 사업 설명, 쭉 보상 설명하실 거고, 그리고 경청을 충분하게 이 초대자의 얘기를 또 들어주는 역할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 당신도 이 사업을 할 수 있고 이 사업을 통해 성공할 수 있습니다를 동기부여해주는 것이 가장 크지 않나 생각해요. 동기부여. 그게 포인트 리더의 역할이면, 사업자는 일단 초대자에게 스폰서를 티업을 하고요. 내 포인트 리더를 티업을 하고, 그리고 스폰서명에 집중하셔야 돼요. 정말 저는 이건 되게 기본이라고 생각했는데, 과거 제 이런 분이 계세요. 자기 초대자가 있어서 강의가 끝나고 저랑 애프터 미팅을 하는데 대화를 이렇게 막 하고 있는데 전화를 받으시러 나가시는 거예요. 전화를 받으러. 저 폰을 들고 전화를 받으러 나가셔서 안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안 들어오시냐, 전화를 받으러 가시면 어떡하시냐라고 물어봤더니 그냥 그래도 되는 건 줄 알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거는 정말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내 스폰서와 내 초대자가 1대1로 얘기를 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자리를 지켜서 경청하고 두 사람의 대화를 듣는, 그리고 스폰서의 설명에 촉각을 다투고 듣는 그런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그러면 그렇게 전화를 받으러 나가버리면 그때부터 내 초대자에게 보인 내 포인트 리더의 어떤 위치나 이 사람의 어떤 말의 설득력은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아, 저래도 되는 사람이구나, 되게 편한 형이구나, 속된 말로 안 먹는 사이인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짚어드리고요. 그리고 이런 제스처와 리액션이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데몬스트레이션을 할 때도 제가 데몬스트레이션 받을 때는 기억이 안 나요. 근데 막상 내가 제품을 써보고 내가 한번 이걸 저 사람의 소개를 좀 해봐야겠다라고 내 친구를 데리고 내 스폰서한테 데모를 받을 땐 어때요? 쏙쏙 들리잖아요. 그죠? 미네랄 오일 막 설명하면 뭐 웬일이야 막 이렇게 막 리액션하고. 근데 사실 더 크게 와닿는 것도 있어요. 근데 이 리액션, 제스처 이런 것들 하나가 말을 하는 사람에게도 힘을 실어주지만 듣는 사람에게도 어때요? 정말 그런가 보다. 저 말이 정말 저렇게 큰 건가 보다. 저게 저렇게 되게 큰 의미가 있는 건가 보다 라는 느낌을 줄 수 있거든요. 만약에 이렇게 설명을 막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내가 문자를 보고 있거나 카톡을 보고 있거나 혹은 멍하니 있거나 그 모습도 어때요? 내 초대자는 다 본다는 얘기예요. 전부 다 읽힌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내 스폰서 얘기에 집중하시고 메모하시고 그리고 동조의 제스처를 취하시고 또 그 적절한 리액션을 취하시는 것, 그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너무 과하시면 또 너무 과하면 또 짜고 치는 모습 같잖아요. 너무 과하지 않게 센스 있게 적절하게 내 포인트 리더를 굉장히 존중하는 그리고 이 말에 경청한 제스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초대자한테 동조하는 건 5%고요. 내 스폰서 말에 동조하는 건 95%라고 합니다. 기울기가 내 초대자 쪽으로 가 있는 게 아니라요. 이 대화, 이 관계에서 나의 기울기는 내 스폰서 쪽으로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일이 기본적으로 파트너와 스폰서와 함께한 사업이지만 내가 사업을 할 때에도 모든 면에서 파트너 쪽으로 기울기보다는 스폰서 쪽으로 기울기 들어가잖아요. 내가 스폰서 쪽으로 기울기를 더 두고 내가 기울어진 만큼 내 파트너를 끌어오르는 게 우리 일이라고 하는데, 결국 이 자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자리도 내 파트너, 그러니까 내 초대자의 상황과 어려움과 이런 것들을 자꾸 내 리더에게 이해시키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게 아니라 얘가 못 나와요. 왜 얘가 있고요. 뭐 얘는 뭐 그 아침에 못 맡기고요. 그래서 제 친구는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라고 자신의 초대자를 그의 상황을 내 리더에게 자꾸 이해시키려고 하시는 거는 옳지 못한 포지션이다. 거꾸로 내 초대자에게 리더의 뜻을 전달을 하고 이게 맞는 거야 라고, 이렇게 한번 해보자 라고 되든 안 되든 자꾸만 끌어가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지, 이 초대자의 상황을 거꾸로 나의 리더에게 이해시키려고 하는 상황은 올바르지 못한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안 졸리시죠? 네. 자, 그 다음 안내입니다. 비즈니스 동행자 조력자로서 아까 얘기했던 인식을 해야 한다. 이제는 이 사람이 나한테 이 사업의 비전을 보여주고 가치를 보여준 그냥 보여준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내 사업의 동행자, 조력자가 되는 사람이구나 라는 걸 이 사업자가 인식을 시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나한테 이분이 이렇게 소중한 분이시고 이 사람이 나에게 이런 영향을 미쳤듯이, 내가 삶을 살아가는 태도를 이분이 이런 거에 바꿔주셨듯이 당신한테도 이 사람이 그런 존재가 될 거야 라는 걸 인식시켜주는 건 내가 하는 역할이라는 거예요. 초대자에게 포인트 리더를 동행자, 조력자로 포지셔닝하고 제 초대 다음 만날까지 역할을 부여하는 거를 포인트 리더와 함께 하라는 거예요. 함께. 내가 예를 들어서 제 초대 약속을 잡아요. 그러면 언제 어느 날 여기서 보자라고 나 혼자 약속을 하는 것과 내 포인트 리더와 함께 스케줄링하고 다이어리에 같이 쓰고 이때 1시요? 2시요? 4시요? 언제요? 이렇게 대화하는 것과 뭐가 더 상대방은 무게감이 있을까요? 당연히 후자입니다, 사람들. 그래서 그 다음 만남 시까지, 다음 만남 시에 이루어질 스케줄링까지도 포인트 리더와 함께 하시라라는 걸 저는 추천해 드리고 싶고, 그리고 다음 만남까지 이 사람이 해야 될 롤이 있을 거예요. 그 롤이
동아올림픽에 들어가시는 거던 아니면 이분이 아니면 강의를 엠베몰 강의를 뭐 몇 개 들으시는 거던 이분이 이제 사업을 결정하셨으면 해야 될 일들이 있잖아요. 해야 될 일들. 사업을 결정했다고 한다면 가장 중요한 것들이 뭐 제품은 당연히 쓰시고 계실 거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점점 사업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려면 강의를 되게 많이 듣고 세미나도 굉장히 많이 들어야 되고 그런데 대원도 배워야 되고 기본적으로 초기 사업자로서 내가 갖춰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그 다음 스텝에 대한 안내를 해주면 그거에 대한 체크, 확인을 함께 포인트 리더와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렇게 해서 이분을 나처럼 이런 시스템에 참여시키고 안착시켜서 이 시스템 안에서 똑같이 복제할 수도 있는 그 구조를 만들어주는 것이 결국은 포인트 리더와 사장님들이 하셔야 될 가장 중요한 역할의 마지막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결국 내가 시스템의 중요성을 인식을 하고 그리고 참여 의지를 갖고 그리고 안착하는 것까지가 포인트 리더 사장님이 함께 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포인트 리더 코워크예요. 이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포인트 리더는 스트라이커임을 명심하라. 포인트 리더를 끊임없이 찾으라. 포인트 리더를 끊임없이 전파하라. 포인트 리더가 있는 곳에 항상 함께하라. 포인트 리더가 무엇에 집중하는지 보라. 포인트 리더에게 나와 내 사업을 끊임없이 알려라. 포인트 리더가 나의 파트너와 리크루팅 대상자의 이름을 기억하게 하라. 포인트 리더를 화나게 하지 마라. 포인트 리더를 사랑하라. 화나게 하지 마세요. 포인트 리더도 사람이에요. 포인트 리더를 화나게 하시면 사장님 좋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포인트 리더를 기쁘게 해주세요. 제가 포인트 리더 하는 말씀이 아니라요. 포인트 리더도 사람입니다. 이거 하지 말라 이게 막 점점 돼 있는 게 저랑 거의 저랑 이게 화내고 싶을 때 쓰는 거예요. 욱할 때. 욱할 때 너 미쳤어? 막 이렇게 보내요. 그건 나쁜 얘기잖아요. 근데 저 웃음표 10개로 뭔가 이제 순화를 시켜주거든요. 화나게 하지 말라. 정신 차려. 막 웃음. 막 이런 거. 자, 그렇게 포인트 리더를 사랑하라 라는 거 잊지 마시고 그리고 이걸 지금 하세요. 지금 제가 알려드린 걸 지금 하시는 겁니다. 지금 당장 하셔서 결국은 포인트 리더가 되세요, 사장님들. 포인트 리더가 되시면 사업이 정말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일 변화를 이끌어낸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변화하고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선택을 하고 그 선택이 그 사람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포인트 리더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사장님들도 포인트 리더가 되셔서 행복한 사업, 지금보다 훨씬 더 누군가에게 아까 사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선한 영향력,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사업가가 되시길 바라면서 저는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